네, 오늘 제가 인기척을 통해 알려드릴 감독님은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일본의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입니다. 음. 우선 간단하게 신상을 좀 보면요. 이분은 1941년 노장 감독님이시고요. 올해 한국 나이로 80을 넘기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감독님 가운데 한 분인데요. 그의 생애를 좀 지켜보면요. 거의 일본 애니메이션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선 일본이 전후 가장 성공했을 시기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애니메이션 회사인 토에이 동화라는 곳에 애니메이터로 애니메이션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감독님은 여기서 태양의 왕자 호루스의 대모험, 장화 신으는 고양이 이런 것들을 그리셨는데요. 다만 이후에 토에이 동화가 경영권 승계로 인해서 이제 1대 사장님이 돌아가시고 2대 사장님이 굉장히 노동 탄압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1년 동료 두 분과 함께 이 토에이 동화를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나서 어떻게 인디펜던트로 활동을 하던 당시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진 작품들의 모티브가 많이 탄생을 했고 이때는 TV 시리즈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계속 성공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힘을 들였던 칼리오스트로라는 작품이 실패를 했고요. 이때 애니메이션을 관둘까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프리랜서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말만 프리랜서지 사실 백수죠. 이때 만화를 그리게 되는데 바로 이 만화가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화의 원작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입니다. 음. 만화 코믹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가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이게 영화화 된 것이 바로 오늘의 영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입니다. 이 영화가 대박까지는 아니었지만 꽤 성공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음 영화를 기획할 수 있게 되었고 바로 이 영화, 그 다음 영화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최대의 역작이라고 불리는 천공의 성 라퓨타였습니다. 이때 바로 라퓨타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된 스튜디오가 유채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지브리 스튜디오가 된 것이죠. 이후 지브리 스튜디오는 굉장히 좋은 작품을 여러 개 내게 됩니다. 이는 그 하야오 감독님이 토에이 동화 시절 겪은 일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60년 그가 토에이 동화에 있던 당시에 그는 노동 착취를 당했고 그가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를 설립하면서 그런 노동 착취가 자신의 회사에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떠올라서 지브리 애니메이터들에게는 정규직으로서 대우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규직은 당연히 높은 인건비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연달아서 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마녀배달부 키키, 붉은 돼지, 이웃집 토토로, 모노노케 히메 바로 이런 작품, 우리말로 원령공주죠. 이 원령공주 같은 작품들이 1980년대, 1990년대 지브리의 대표적인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야오 감독님은 이 모노노케 히메를 끝으로 은퇴하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물론 완전히 은퇴하는 건 아니고 감독에서 은퇴하고자 한 건데요. 근데 이때 안도 마사시라는 인물에게 감독을 맡기려고 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이 안도 마사시 감독이 굉장히 본인이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영화를 만들고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도 마사시와 하야오 감독이 반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도 마사시가 결국 관두게 돼서 어쩔 수 없이 하야오 감독이 복귀를 하시게 되는데 이 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입니다. 이 작품은 일본 애니메이션 흥행의 1위를 아직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작품이고요. 참 그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그다음에 벼랑의 그렇죠. 포뇨, 음. 바람에 분다. 이 세 편을 끝마치셨고 진짜 은퇴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진짜 은퇴 선언이 진짜였으면 제가 이분이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안 드렸겠죠. 그 이후 지브리가 굉장히 기우뚱하게 됩니다. 제작 부분을 없애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이분은 그래서 은퇴 선언을 번복을 하셨고 지금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의 메시지는 저는 생각보다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에서 이분은 자연과의 공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계신데요. 자연과 인간이 대립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피해를 입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작품인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나 모노노키 히메 같은 영화는 이런 주제의식을 굉장히 잘 대변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특징적인 부분은 작중에서 굉장히 많은 전쟁이 등장하고 이러한 전쟁이 주로 여성 주인공을 통해 드러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나우시카나 원령공주나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고 다른 작품인 붉은 돼지나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도 전쟁에 대한 주인공들의 생각이 작중에서 굉장히 잘 드러나게 되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요. 이분이 살던 시기는 일본의 공업화, 산업화가 정말 급속도로 진행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분 역시 그런 공업화나 산업화의 피해, 예를 들면 노동 착취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연이나 공존에 음.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분이 전후 세대시니까 전쟁이라는 소재가 아무래도 그 다른 세대들보다는 익숙해서 그 전쟁이라는 소재 안에 본인이 담고 싶은 주제 의식을 녹아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인기척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